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연이은 관세 정책이 2027년 세계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1일 일본 무역진흥기구 산하 아시아경제연구소의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연구소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시행했거나 예정 중인 상호관세, 수입차 관세, 대중국 20% 추가 관세 등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전 세계 GDP가 2027년까지 0.6%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는 국제통화기금이 전망한 2027년 세계 GDP 127조 달러를 기준으로 약 7,630억 달러, 우리 돈 약 1,125조 원이 줄어드는 셈입니다. 이러한 정책의 가장 큰 피해국은 역설적으로 미국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미국은 관세 정책이 없는 경우와 비교해 2027년 GDP가 2.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는 중국산 부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미국 기업들의 수익 감소와 수입 물가 상승에 따른 소비 위축 등이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중국 또한 GDP가 0.9%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으나 한국과 일본은 각각 0.5%, 0.2%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연구소는 낮은 세율을 유지하고 있는 일본과 한국의 제품이 대체제로 선택되며 수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니케이는 관세 정책의 실제 효과는 불확실하다고 전했습니다. 일본은 쌀과 같은 고관세 품목이 존재하며 미국 정부는 이를 문제 삼아 일본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일본의 글로벌 IT 기업 규제를 비관세 장벽으로 규정하며 수산물과 가죽 제품에 대한 관세 문제, 쌀, 밀, 돼지고기 관련 장벽도 함께 지적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자국을 관세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사실상 설득에 실패하면서 관세 발동 이후의 대응 전략으로 초점을 옮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일본은 경제산업성, 외무성, 농림수산성 등을 중심으로 대응팀을 구성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2025년 회계연도 예산안 통과 이후 관세 대응에 집중할 것이라며 지금부터는 관세가 가장 중요하다, 실패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니케이는 일본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내세울 결정타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특히 자동차 산업을 정조준한 25% 추가 관세가 발표되면서 일본 산업계 전반에 위기감이 확산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여파는 앞으로 더욱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정치적 결정 하나가 세계 시장의 흐름을 얼마나 뒤흔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입니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의 공장이었으나 1970년대 이후 제조업 쇠퇴와 함께 오하이오, 미시간 등 이른바 러스트벨트가 공동화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지역 지지를 바탕으로 제조업 부활과 보호무역을 전면에 내세웠고 당시 바이든 행정부도 그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지난달 미국에 총 210억 달러를 투자해 자동차 생산을 확대하고 철강 공장도 신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이 부과하는 25% 관세를 피하기 위한 조치지만 그만큼 국내 생산과 일자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중국산 제품의 공세도 거셉니다. 현대제철은 인천 공장 철근 라인을 한 달간 중단했고 포스코 역시 주요 공장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학계는 이를 각각 미국발 공동화, 중국발 공동화로 표현합니다. 한국 제조업이 양방향 압박에 놓여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글로벌 현실을 생생히 그려낸 책이 바로 공급망 붕괴의 시대입니다. 이 책은 팬데믹 이후 글로벌 공급망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다루며 세계화에서 현지화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말합니다. 한 한국 부품업체가 미국 건설장비 회사의 요청으로 멕시코 이전을 검토하는 장면이 대표적입니다. 세계화는 끝났고 이제는 현지화입니다. 라는 말은 지금 시대의 키워드입니다. 수출입 은행 통계에 따르면 한국 제조업의 미국 직접 투자는 2020년 23억 달러에서 2024년 65억 달러로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중국 투자는 절반 이상 감소했습니다.
이는 자본과 기술이 미국으로 이동 중임을 보여줍니다. 문제는 이러한 해외 투자가 국내 일자리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 당시 해외 자회사 수익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도입했고 그 결과 대기업의 국내 환류 효과는 약화되었습니다. 지난해 법인세 1위는 삼성전자도 현대차도 아닌 한국은행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메이드 인 USA 정책은 국내 부품 산업과 고용에 직접적인 타격을 줍니다. 국내 부품을 사용하지 않으면 한국 기업이 해외 공장을 세우더라도 실질적인 이익은 줄어들고 국내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중소협력업체는 판로 상실을 걱정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불안 속에 이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한국 제조업도 거대한 전환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관세나 공장 이전을 단순한 산업 이슈가 아닌 일자리의 문제로 바라보는 정책 전환입니다. 한국판 러스트벨트를 막기 위한 전략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우리 몸속 세포에는 에너지 공장으로 불리는 미토콘드리아가 수백 개에서 수천 개씩 존재합니다. 이 소기관은 포도당과 산소를 이용해 세포가 쓸 에너지를 만들어내며 특히 에너지 소비량이 높은 뇌에서는 그 역할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몸 전체 에너지의 약 20%를 사용하는 뇌에는 많은 미토콘드리아가 활발히 작동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컬럼비아 대학 의대 연구팀이 뇌에 분포된 미토콘드리아의 밀도와 유형을 정밀하게 측정해 세계 최초로 뇌 에너지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이 연구는 과학저널 네이처에 게재됐으며 네이처는 이를 에너지로 생명 현상을 설명하는 새로운 시도라며 극찬했습니다. 연구팀은 심장마비로 사망한 기증자의 뇌에서 3mm의 조직 조각을 703개 수집해 세포 단위로 미토콘드리아의 밀도와 유형을 분석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전체 뇌에 대한 3D 컴퓨터 모델을 구축했고 그 결과 진화적으로 가장 늦게 등장한 대뇌피질의 미토콘드리아 밀도가 뇌 깊숙한 부위보다 약 2배가량 높고 에너지 효율도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록 아직 초기 버전으로 해상도는 낮지만 이 지도가 향후 자기공명 영상과 결합되면 살아있는 사람의 뇌 속 에너지 흐름을 관찰할 수 있는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이는 뇌질환을 생체 에너지 관점에서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길을 열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연구를 이끈 마틴 피카드 교수는 단순한 에너지 공장이라는 미토콘드리아의 이미지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는 미토콘드리아가 단순한 에너지 생산자가 아니라 몸과 마음을 연결하는 핵심 장치라 주장하며 스트레스 같은 심리 상태가 미토콘드리아 기능에 영향을 주고 나아가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했습니다. 피카드 교수는 이 새로운 연구 영역을 미토콘드리아 심리 생물학이라 명명했습니다. 유전자 중심의 정적 생물학을 넘어서 미토콘드리아를 통해 에너지 흐름과 신호 네트워크, 그리고 몸과 마음의 연결을 이해하려는 시도입니다. 미토콘드리아가 몸과 마음에 반응하며 에너지 흐름을 조절하고 몸과 마음이 연결된 건강에 영향을 준다는 가설은 생명 현상을 더 풍부하게 설명하는 학설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포의 에너지가 우리의 마음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새로운 과학의 시도는 인간의 건강을 바라보는 관점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과학이 밝혀내는 생명 현상의 비밀, 그 중심에는 늘 연결이 있습니다. 호주와 중국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호주 대학 내 중국 정부의 문화외교 수단으로 알려진 공자학원이 잇따라 폐쇄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와 BBC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호주 대학에 설립된 공자학원 13곳 중 6곳이 문을 닫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 중 멜버른대, 퀸즐랜드대, 웨스트 오스트레일리아대, 뉴사우스 웨일스대, 로열 멜버른 공대 등이 대표적입니다. 멜버른대는 2007년 난징대와의 제휴로 공자학원을 개설했으나 지난해 8월 다양한 중국어 및 아시아 프로그램 운영으로 인해 계약갱신이 불필요하다는 판단하에 폐쇄하였습니다. 뉴사우스 웨일스대는 자체 중국어 프로그램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양국 간 열린 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퀸즐랜드대는 공자학원 개학 만료 후 별도의 정부 지시 없이 폐쇄되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일부 대학에서는 공자학원 폐쇄가 군사적 긴장과 직접적인 연관 없이 대학의 교육정책 변화 및 프로그램 다양화에 따른 결과라는 해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수년간 호주 연방정부는 추가 공자학원 설립을 제한하는 입장을 고수해왔으며 대학 측에는 교육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외국 영향력 투명성 제도 등록을 요구하는 등 관리 감독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중국 해군 군함들이 호주 인근 해역에서 실탄 사격 훈련을 실시하면서 양국 간 군사적 긴장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부터 약 한 달간 세 척의 군함이 호주 주변 바다를 일주하였으며 특히 2월 21일과 22일에는 호주와 뉴질랜드 사이 테이즈먼해에서 이틀간 실탄 사격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간 항공기 항로변경 등 안전 우려가 제기되었으며 호주 정부는 이번 훈련을 위력 시위로 해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호주 정부는 잠수함 전력 강화 및 해군의 최신 기술 확보를 위해 미국과 MK-48 중월의 공동개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패트 콘로이 호주 방위산업부 장관은 이번 계약을 통해 현재와 미래의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중국의 문화외교 정책과 군사활동이 동시에 주목받으며 호주 내외에서 다양한 평가와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자학원의 연이은 폐쇄는 단순한 교육기관 정리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문화외교의 힘이 약해지는 동시에 군사적 긴장은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정학의 긴장 속에서 학문과 교류가 다시 설 자리를 찾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